담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담대하게 시장 이겨나가면서 나의 계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 지금 시간을 통해서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배태준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계속 저희 매일경제TV에 나오고 계셨지만 저랑 함께하는 시간은 또 오늘 처음이잖아요. 네, 처음입니다.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해주신 주제가 사실은 이 시장의 흐름, 이 세상이 변화하는 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뭐 AI, 로봇 등이 디지털로 계속 이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네. 가장 우리가 불안하게 느끼는 게 이 보안, 그쵸. 나의 정보. 그쵸. 왜냐하면 그런 경험 있으세요? 생각만으로 나 저 물건 사고 싶다. 뭐 이런 걸 했는데 딱 하고 나오잖아요. 네. 별스타 뭐 이런 그쵸, 거 그쵸, 하는데 그쵸. 거기 갑자기 딱 뜬다거나 그쵸. 유튜브에 갑자기 딱 뜬다거나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읽혔나? 맞아요. 네. 근데 생각까지 이제 익히는 건가? 그쵸, 예. 음성이 들리는 건가? 네네. 그런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 법을 하나 또 개정을 했다고 해서 네네. 우리가 어떤 것들의 변화가 지금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라고 하는데 좀 네네.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면 개정이 사실상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올해 9월, 네. 지금 9월부터 지금 참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일부 법안은 그러니까 올해 9월, 내년 3월, 그다음 뭐 그 이후 이렇게 지금 세 차례 나눠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취지 자체가 2020년 정도에 이제 데이터 3법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데이터 3법 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취지가 한국은 이제 가명 정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름을 좀 지우면 이걸 좀 통계적인 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모든 게 실명에, 모든 게 동의에, 모든 게 다 그 범위 내에서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 활용 경제, 빅데이터가 잘 안 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그걸 2020년에 한번 풀어줬는데, 네. 그래도 이제 한국이 결국 이제 데이터 산업으로 더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냐. 아까 뭐 두산 로보틱스 얘기도 나왔는데, 그쵸. 그런 부분에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산업을 어떻게 나갈까에 대한 고민이 이번 이제 9월부터 시행되는 그 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내용을 그럼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왜냐하면 내용이 저희가 그냥 딱 듣기에는 하고 이해되기는 사실 어려운 게 그렇죠. 좀 법조문이잖아요. 어려울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씩 좀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 가장 큰 거는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 의무가 완화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뭐 그런 인터넷에서 회원 가입하시면 그 개인정보 동의서라고 이렇게 각종 다 동의. 클릭해야죠. 그렇죠. 그거 안 되면 서비스 못 써요. 막 이제 맞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도 못 쓰는데 왜 물어보지? 약간 이제 이제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걸 한번 완화해 주겠다는 게 커요. 그래서 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걸 이행하는 그 과정에서 동의는 그냥 뭐 동의를 받은 걸로 해주겠다. 지금 요걸 그럼 이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를 다들 왜 이걸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약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스타트업, 뭐 플랫폼, 이커머스 이런 데서 이제 좀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계약을 나랑 체결하는 사람, 나랑 회원 가입한 사람의 네. 서비스를 주는데 필요한 부분들,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동의를 약간 간주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부족해도 그건 그냥 동의받은 걸로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약간 아직 그런 게 완비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업에 좀 편의를 주는 이제 그게 있을 거고요. 네. 또 하나의 동의 부분은 지금 뭐 생명이라든지 뭐 급박한 신체, 약간 이런 뭔가 공공안전. 예전에 코로나 때 한번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냥 코로나 때 이런 개인정보 동의가 없으면 개인정보를 줄 수 없냐. 그쵸. 국가가 정말 필요한데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예전에 그런 인터넷 플랫폼에서 어떤 아이를 이렇게 뭔가 납치했었는데 네. 개인정보 주는 걸 거부했었거든요. 그런 게 그러면 정당한 거냐. 급한데.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줬다가 또 개인정보보호법 그쵸.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동의를 너무 강제하지 않고 좀 풀어주겠다. 어허. 나는 이제 그런 게 첫 번째인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이게 결국 말하면 쉽게 드론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제 드론도 그렇고 요즘에 아까 두산 주가가 막 이제 뭔가 네, 추천도 해주시고 이제 많이 뜨는 게 로봇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달 로봇이 네. 11월부터는 인도를 다닐 수가 있게 됐습니다. 맞아요. 이제 법 개정이 있어가지고 그럼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 로봇이 다니려고 하면 띠띠띠띠 하면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뭐 다른 뭐 장애물이 있고 이걸 찍어야 되는데 사람을 찍는 것 자체가 다 개인정보.
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뭐 CCTV 같은 거는 다 설치할 때 근거를 다 붙여놓고 그쵸. 설치할 수 있는 제한들이 많아요. 근데 이 로봇이 그걸 언제 다 동의를 받으면서 너무 많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네, 여기도 만약에 로봇이 돌아다니고 지금 저희한테 뭐 커피를 갖다 준다. 그러면 우리한테 동의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때는 그 로봇에 일종의 표식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 저 로봇은 나의 개인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 드론은 나의 개인 정보를 모을 수도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운영 기준이 있을 때는 일일이 동의를 받지 않아도 그런 뭔가 로봇이라든지 그런 드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걸 열어주는 건데 이제 그래서 최근에 사실 그런 정말 로봇 관련된 네. 이동형 그런 뭔가 이제 배달 로봇 이게 난 기대가 커지는 것도 이런 법안의 개정하고 같이 가는 거죠. 훨씬 더 저희가 서비스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어떤 일환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로봇의 배달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쵸. 이런 게 좀 더 자유해지면서 서비스도 한층 더 높아지고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점검할 부분이 있었어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참 다른 세상과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잖아요. 그쵸, 그쵸. 이것도 좀 통일된다고 하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종래에는 아예 법 자체에 오프라인은 개인정보 처리자, 네. 뭐 온라인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라고 아예 그냥 정의 규정이 다르게 적용돼가지고 쭉 규정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예전 생각을 해보면 온라인이 조금 더 수집 필요도 하지만 좀 더 이렇게 뭔가 퍼질 가능성이 있으니 뭐 책임을 더 좀 부담을 시키자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개인정보의 뭐 이용 제공 통제라든지 뭐 아동 정보라든지 유출 신고라든지 뭐 유효기간, 뭐 과징금 과태료도 네. 다 달랐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최근에 그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렇게 달리 구분하는 게 사실 뭔가 그렇게 의미가 있냐. 왜냐하면 어차피 모두가 오프라인, 예를 들어 저희가 무슨 이런 개인정보 가입을 받아도 네. 사실 다 온라인으로 옮겨서 관리를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모든 개인정보는 다 온라인에서 관리가 되는데 이 종이로 받은 서명이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결국에는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여서 이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한 것들이어서 그냥 지금은 어떤 사업하시려는 분들이 그 온라인에 해당하는 그 개인정보 규제만 이제 보시면 되게 되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네. 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조금 완화됐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쨌든 법은 법이니까 지켜야 되는 건데 그 네네. 규정 안에서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위반했을 때 그 책임이나 분쟁에 대한 논란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뭐 과징금, 뭐 과태료, 벌금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아, 좀 이제 이것도요? 네, 그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사실 형사처벌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는 내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 그걸 누가 침범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예를 들어 진짜 아동 납치가 났는데 개인정보 범죄자지만 줄 수 없어요. 이제 이런 식이 돼가지고 그거를 개인한테 책임을 너무 물리는 건 과하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약간 이제 경제적, 그러니까 정말 그냥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결국 형사처벌보다 이제 그런 식의 좀 방향성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스타트업들이 하다 보면 초반에는 사업하다 보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초반에 이 개인정보가 너무 복잡하니까 다들 꺼려지고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좀 영세상인이라든지 소상공인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과징금도 감면해주고 과징금을 조금 뭐 분할, 연기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둬서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약간 좀 차등화시키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도입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법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게 뭐 고의로 저희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시를 들어준 상황들이 그쵸, 다 그쵸. 조금 더 편안하게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네. 이번에 적용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좀 시행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또 광범위해서 다 이번에 담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한 2년, 즉 법 시행일부터 이제 그러니까 네. 처음에 공포일부터 2년이니까 한 내년 하반기 정도 아마 요 산업이나 뭐 주식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해준 게 마이데이터가 완전 바뀌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라고 해요. 법적으로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라서 내 데이터, 네. 그러니까 내 데이터지만 내가 동일해서 이 사업자한테 넘겼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라. 라고 하면 무조건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 뭔가 플랫폼들이 보안이나 이런 걸 갖고 정말 예를 들어 은행도 그렇고 뭐 금융도 그렇고 정말 뭐 의료도 그렇고 한 군데 있는 거를 안 해주니까 다 내가 매번 확인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네. 이게 개별 법으로 넘길 때만 넘겼는데 이거에 대한 일반적 권리를 둬가지고 진짜 모든 산업, 뭐 정보, 통신, 뭐 교통, 보건, 의료 이 모든 산업에서 개인정보 내가 전송을 요구하는 순간 마이데이터로 해가지고 한 군데서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이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에 될 텐데 이거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산업으로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가명 정보와 이 마이데이터가 되면서 그럼 데이터들의 이동이 훨씬 자유로워지면 그걸 가공해서 조금 더 고도화된 아까 말한 그런 타겟티드 광고 맞춤형 광고라든지 나한테 맞춤형 상품이라든지 맞춤형 제공들 그다음 뭐 통계적인 것들 뭐 코호트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데이터 관리화된 산업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AI와 관련된 건데 이제 그런 AI를 통해서 그런 뭔가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나올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개인한테 거부권을 주는 것도 2024년 3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24년 3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하나씩 조금 더 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개정안이 산업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또 투자 포인트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마이데이터 관련해가지고 네. 이제 그게 정말 2, 3년 후에는 많은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기업들, 기존 뭐 플랫폼이나 기존 테크나 이런 데서도 이걸 뛰어들어가지고 굉장히 뭐 다양한 수익원을 발굴하는 이제 그런 산업들이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11월부터 정말 이런 뭔가 이동형 로봇에 대한 것도 있지만 지금 드론에 대해서도 드론이라든지 UAM 이런 관련해서도 사실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들이 있고 그렇죠. 이게 뭔가 새로운 교통수단, 새로운 운송수단, 새로운 산업들을 많이 갖고 올 거라는 네. 기대가 있어가지고 이런 뭔가 UAM이라든지 드론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플랫폼끼리의 데이터 이동이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이로워지면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 뭐 굉장히 잘 나간 1차적인 플랫폼도 있지만 새로 시장에 뛰어드는 스타트업들도 특정 분야, 예를 들어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뭐 어떤 뭐 직거래면 직거래, 예를 들어 뭐 이커머스 다양한 방식으로 묶이고 있잖아요. 그런 정말 하나의 특화된,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뭔가 1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커머스들이 이런 데이터를 받아오면서 또 새로운 또 시장 영역으로 창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결국 시작과 마무리가 비슷합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AI, 로봇으로의 급속한 산업의 변화, 이 안에서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어쩌면 더 산업이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대한 투자 배태준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